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라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볼보의 EX30을 시승을 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보여드렸던 영상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안 나오는 먼저 보여드렸던 영상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는 출시가 안 되는, 나중에는 나올 수도 있기는 한데요, 일단은 출시 계획이 없는 이 AWD 퍼포먼스 모델이었기 때문에 약간 좀 대충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타는 차, 오늘 타는 이 차는 RWD 익스텐디드 레인지 모델이에요. 국내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 또 가격 같은 것들도 다 공개가 되어 있는 모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차를 가지고 조금 자세하게, 그리고 또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번 EX30의 디자인이 굉장히 멋진 것 같아요. 그동안에 볼보가 만들지 않았던 상당히 컴팩트한 사이즈의 차이기도 하고요. 사실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출시했던 완전한 신차가 C40 리차지였는데, C40 리차지 때도 디자인이 상당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EX30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그 C40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쿠페 디자인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EX30은 진짜 SUV 라인업의 디자인을 잘 버무려 둔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이제 요아킴 헤르만손이라든가 이런 디자인 혹은 성능 관련된 거, 이런 EX30 개발한 총괄 개발자들하고 좀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 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개발하기 어렵다, 디자인하기도 어렵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강조를 했었거든요. 사실 다른 브랜드들에서도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는 해요. 작으면 작을수록 그 안에서 구성 맞추기도 힘들고 넓은 면적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배치나 사용에 있어서 되게 신중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 EX30도 그런 느낌들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디자인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헤드램프 디자인 같은 것들, 그리고 테일 램프 디자인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우리가 볼보에서 만날 수 있었던 그런 디자인 요소들,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토레 망치라고 하는 그 망치 모양, 혹은 이제 테일 램프 같은 경우에는 필러 쪽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디자인들, 그런 디자인들이 새롭게 해석이 돼서 다시 유지가 됐어요. 형태는 바뀌었지만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볼보의 디자인이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디자인들이 이번 EX30이 추구하는 것들하고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앞으로 볼보가 보이려고 하는 차들, 사실 출시 자체로는 먼저 되긴 했는데 EX90에서도 그런 비슷한 디자인이 적용이 됐거든요. 그런 것들과 함께 비교를 해서 본다면은 앞으로 볼보가 어떤 디자인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디자인들이 잘 어울릴 것인가, 그런 것들에서 같이 봤을 때 잘 만든 그런 디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차의 크기 자체가 굉장히 작은 편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주행을 하면서 혹은 실내 공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쉽지 않은 포인트들이 있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한계라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공간을 크게 가져갈 수가 없는, 그 안에서 최대한 넓은 공간을 만들어내면서도 사용상에 있어서도 불편하지 않은 모습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글러브 박스의 위치를 가운데 아래쪽으로 숨겨 놓는다던가, 요 가운데 센터 콘솔 쪽을 아예 바닥으로 밀어 넣어 버린다던가, 그러면서 컵홀더 같은 것들을 슬라이드 방식으로 숨겨 놓는다던가, 이런 형태로 만들어 둔 것들이 실내 활용에 대해서 새롭게 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이오닉 5가 사용을 했었던 이 아일랜드 방식, 요것 같은 경우에도 꽤 괜찮은 도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제 버튼류들,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되면서 너무 좀 앞서간 느낌들이 좀 있었다, 그렇게도 볼 수는 있긴 하지만 그 아이디어 컨셉 자체는 괜찮았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씩은 좀 섞여 있지 않나, 현대차가 먼저 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접근이 좀 섞여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이 좀 가운데로 다 몰리게 된 이런 형태들은 조금 우려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차가 작은 만큼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크게 다가오게 되는데, 차가 크면 사실 여러 가지를 배치를 한 공간적인 여유가 많다 보니까 더 쉽게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차 자체가 작다 보니까 시야에 방해되는 것들, 혹은 공간을 지나치게 차지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빼려고 한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12.3인치, 12.7인치인가? 요
10인치 조금 넘는 이 디스플레이가 가운데 자리를 하게 되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티맵 모빌리티가 만든 티맵 OS가 장착이 되겠지만, 지금 글로벌 버전에서는 구글 OS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테슬라라든가 뭐 다른 것들, 뭐 ID4 같은 경우에도 다 가운데로 몰려 있죠. ID4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굉장히 작은 디스플레이가 더 추가로 달려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기능들이 센터로 몰려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시인성 같은 것들도 그렇고 버튼의 배치 하나하나가 꽤 큼직큼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상에 있어서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터치를 몇 번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만 조금 더 이루어진다면은 훨씬 더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버튼 자체가 큼직큼직하기 때문에 사용상에 있어서는 크게 불편한 점들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조작을 몇 번 하면서도 느꼈던 건데, 사실 볼보에서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거는 손을 아예 안 대는 것이라고 해요. 음성 인식만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추구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단계까지 갈 수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AWD 퍼포먼스 모델을 타면서도 느낀 거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하체 움직임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추운 날씨라서 또 눈도 많이 오고, 다 녹기 전에 또 오고, 어느 정도 녹았다가 또 오고, 이런 식으로 얼음층이 반복돼서 쌓여가는 도로 환경이기 때문에 스터드 타이어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어제는 뭐 나도 그런 거 안 써라는 사람들도 있긴 했는데, 스터드 타이어가 기본적으로는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터드 타이어에 박혀있는 그 핀이라고 해야 되나, 스파이크라고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약간 좀 타이어에서 올라오는 소음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빼고 그냥 다른 타이어를 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은, 도로에서 올라오는 소음들, 그리고 바닥에서 튕겨져 올라오는 것들을 잡아주는 것들, 스터드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도 잘 잡아주는 편에 해당을 합니다. 사실은 차의 크기를 생각을 한다면은 기대 이상이기는 해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운전석이랑 조수석이랑 느낌이 되게 다르거든요. 조수석이 느낌은 훨씬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운전석의 느낌이 나쁜 건 아닌데, 조수석에서의 느낌이 훨씬 좋다라는 거. 앵글에 아마 나와서 보이시겠지만, 가잼TV 이재림 기자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 가잼TV에서 이제 뒷좌석도 리뷰를 하실 거예요. 뒷좌석 리뷰까지 같이 보시면은 앞좌석, 운전석, 조수석, 그리고 뒷좌석에 대한 평가가 어쩌면 다 다를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행 성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일단 어제 탔던 차가 너무 재밌었어요. 퍼포먼스 오릴 드라이브라는 그 모드가 있었는데, 그거를 작동을 시키니까, 그걸 켜니까 어느 정도 주행을 하고 있는 상태, 속도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도 가속 페달을 딱 밟으면은 통 하고 튀어나가는 느낌, 그런 느낌들이 꽤 명확하게 느껴졌었고, 사실은 저희가 시승하러 오기 전에 먼저 탔던 사람들한테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차가 되게 재밌어 라는 거였는데, 그런 느낌들을 받으려면은 이 기능, 이 상태를 하고 타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같이 느꼈던 거는, 사실은 보통은 그렇게 주행을 할 일이 많지는 않을 텐데, 특히나 이 차같이 주행거리가 짧은, 완충했을 때 갈 수 있는 SOC가 짧은 차들은 더더욱 그렇게 주행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 일반적인 주행 환경에서는 어떤 느낌이지? 라는 것들이 좀 되게 궁금했거든요. 사실 AWD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앞쪽 뒤쪽 다 모터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냥 살살 주행을 해도 얘가 힘이 조금 남아 도는구나 라는 것들이 좀 많이 느껴졌었어요. 근데 지금 이 RWD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에서는 조금 더 여유롭기는 합니다. 막 힘이 남아서 주차를 하지 못하겠어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내가 쓸 수 있는 만큼 그냥 적당히 쓰고 가고 있어. 다만 지금 무리도 안 하고 있어. 그런 느낌들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차의 크기나 가격대나 SOC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시티카에서 조금 더 확장된 버전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의 평균 통근 거리가 주행해서 운전을 해서 하시는 경우에 보통 한 35에서 45km 정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로 통근을 하시는 분들이 이 차를 산다고 한다면은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충전을 하시면 되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냥 일반적인 휘발유차라든가 디젤차라든가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출퇴근을 하신다 그러면은 사실 일주일에 한 번은 주유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비슷한 패턴으로 충전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점은 저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창문을 조작을 하는 버튼이 가운데 있는 건 좋아요. 근데 뒤쪽을 내리려면은 리어라고 쓰여져 있는 가운데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줘야 된다는 거. 사실은 폭스바겐 ID4에서도 이것 때문에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볼보에서 똑같은 거를 사용을 할 줄은 사실은 몰랐어요. 딴 거는 다 괜찮은데 요것만 좀 아쉬운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내에 출시되는 버전으로 본다면은 보조금도 100%를 다 받는 구간이죠. 코어 트림, 아래 트림이 4,900만원대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4,975만원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상위 트림이 울트라가 5,516만원 정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보조금을 다 받더라도 다 받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일부만 받더라도 가격적인 메리트는 목적에 따라서는 충분히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어제 좀 타봤다 보니까 좀 비슷한 느낌들이 많이 있어서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소재 같은 거 재밌다. 초콜릿 파티시에가 장식할 때 쓰는 그 초콜릿 실 같은 거 뿌려둔 느낌이에요. 직물 같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되게 재밌는 그런 실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저희가 오게 된 이곳의 이제 메인은 사실은 아이스트랙이거든요. 저희는 이제 룰레아에서 출발을 했지만 보덴이라는 곳까지 갑니다. 한 90km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곳까지 가서 얼음 두께가 90cm 이상 깔린 곳에서 이 차를 가지고 뭐 슬라럼, 트랙 드라이빙, 그리고 사실 이 나라가 진짜로 무스가 있는 나라거든요. 무스 테스트, 실제로 무스를 데려다 놓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무스 테스트까지 해볼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까지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조금 더 주행을 해보고 얼음 위에서 다시 보겠습니다.